저희 피킷은 로봇에 들어가는 3D 비전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제품 총괄을 맡고 있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 로봇이 이제 3D 비전을 같이 겸했을 때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떻게 유연성이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금 생각을 좀 환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공장 로봇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인공지능 로봇을 좀 비교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공장 로봇은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로봇들이 이제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로봇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로봇들이 이제 분업화된 작업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주로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모든 그런 작업물을 이동시키는 사이클에 맞춰서 로봇들이 이렇게 반복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러한 공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공장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장 형태가 된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똑같은 제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야 되는 그런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 이제 이렇게 최적화된 형태로 공장이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사용자들 니즈도 바뀌면서 또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 그 다음에 뭐 비전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더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이제 올해 나온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에 있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서 나온 아틀라스 로봇입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실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이 이렇게 물건을 짚고 그다음 계단도 뛰어오르고 덤블링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운동신경을 지금 발휘하는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로봇이 여기 이제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 환경들을 이렇게 다 짜놓고 프로그램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비전으로 인식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높이나 이러한 위치를 맞추면서 실제 밸런스도 맞추면서 이렇게 로봇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까지는 아니지만 기술 수준은 이제 이만큼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의 케이스라서 지금 이러한 로봇이 현재 공장에 들어온 건 아닌데요. 이제 이 정도로 기술은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럼 이런 기술이 이제 주도하는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의 공장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사례는요, 키네마 시스템스라고 2017년에 나온 이제 미국에서 나온 스타트업 회사인데, 지금 이제 우리 회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3D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공장에서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7년에 나온 이제 키네마 시스템스가 거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작업을 하는 걸 적용한 이제 첫 사례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런 소프트박스를 운송할 때도 굉장히 짜여진 프로그램대로만 이제 로봇이 움직일 수가 있었고, 아니면 굉장히 2D 비전을 이용해서 단순한 그런 사이즈나 그런 높이 차이만 보고 이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비정형화된 이러한 소품물들도 로봇이 이제 사람이 눈을 뜨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기술이 벌써 이제 2017년부터 나와서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편에서는 아틀라스 로봇처럼 이렇게 운동 능력 수준이 올라갔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비전과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로봇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2019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키네마 시스템스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출시한 로봇이 이제 핸들이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도 지금 현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로봇은 아닌데요.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로보틱스, 특히 다이나믹스가 결합된 그러한 로봇의 형태가 기존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형태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가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로봇팔, 그것도 보시면은 로봇팔이 굉장히 앞으로 쭉 뻗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제 뒤에 카운터웨이트가 있어서 균형을 맞추면서 하기 때문에 협동 로봇의 그러한 작은 리치가 아니라 이제 산업용 로봇 정도에 되는 이제 긴 리치를 가지고도 모바일 로봇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전 시스템도 있어서 이렇게 소프트박스를 이제 운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의 프로토타입 형태로 이제 핸들을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더 발전이 돼서 스트레치라는 로봇이 작년부터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재작년에 스트레치를 발표를 하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DHL 몇 개 공장에 배치를 해서 이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안전된 이제 모바일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로봇의 팔도 기존의 사명 로봇보다 훨씬 더 가볍고 그 대신에 리치는 좀 더 길게 이런 식으로 좀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송형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거기에 이제 비전까지 달려있는 이러한 형태의 로봇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트럭에 있는 소포를 언로딩하는 그런 작업에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 로봇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된, 이런 변화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한 15년 이상 전부터 이제 디자인이 되었고,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로봇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그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이런 일방향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해서 생산품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 제품의 한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뭐 자동차나 핸드폰 같은 경우가 주기가 모델 하나 만들면은 이제 3년 이상씩 모델 체인지를 이제 하기 전에 3년 이상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제품을 구매를 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이제 새벽 배송처럼 이제 하루에 바로 이제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서비스가 되려면은 전통적인 그런 공장 방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훨씬 더 주기를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라 디지털 서플라이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개념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개념이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한 중심축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계획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판매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제조하고 그 다음에 물류, 이제 이런 쪽이 하나의 독립된 셀 형태로 각자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운영을 하면서 그 대신에 각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해서 데이터를 모두 다 공유를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변화되는 소비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대응을 빨리 하는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람이 이제 큰 하드웨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팩토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을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뭐 모델 체인지를 만약에 한 달 만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현재 있는 공장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공장 형태를 그러면은 이러한 디지털 서플라이 네트워크에 맞춰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서 나온 개념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러한 외부 변화에 굉장히 응답성도 좋아야 되고, 그럼 적응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하고도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하신 많은 회사들에서도 이런 디지털 솔루션들을 이제 공장에다가 적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가능한 게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걸 넘어서 자기 스스로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과 더 많은 로봇들, 그리고 실제 그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3D 비전 기술, 그 다음에 모바일 로봇,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공장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공장 자체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유연한 그러한 실제 유연한 하드웨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물리적인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고, 그 중에 그런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3D 비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이제 현재 실제 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용된 그 LG 스마트파크 그 창원에 있는 그 냉장고 생산 라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공을 해서 실제 그 생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장의 특징을 보면은 로봇하고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기존에는 한 개의 컨베이어 라인에서 한 종류의 제품만 생산을 했다고 하면은 이 공장은 이제 홀류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는 그대로 있지만 그 컨베이어 안에서 그 매주마다 생산 계획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냉장고 종류는 이제 40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40종의 그 생산 계획이 매주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주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하드웨어를 뭐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돼 있고, 또 비전, 그 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그 모든 40종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돼서 이제 만든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공장에서의 그 3D 비전하고 로봇에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 나온 그 볼트 체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 조립하는 부분을 이제 3D 비전이 들어간 이제 로봇을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예가,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냉장고 도어를 이제 바디에 부착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저희가 이제 가전 회사 고객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실제 냉장고 도어를 바디에다가 이게 자동으로 로봇이 부착하는 거는 이제 이 LG 창원 스마트 파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이제 들러서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 냉장고 밑에 도어 밑에 홀하고 이제 바디에 있는 핀하고 그 간격, 오차 간격이 이제 0.5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이 덜렁덜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5mm 안에 딱 꽂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다 조립품입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이제 컨베이어 타고 와서 여기서 스토퍼가 이렇게 딱 잡긴 하지만, 잡더라도 여기에 그 체결되어 있는 그 힌지나 뭐 이런 게 약간씩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한 몇 미리 정도 차이가 나면 문이 안 들어가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는. 그래서 매번마다 들어올 때마다 이제 3D 비전으로 촬영을 해서 3D 바디 위치, 특히 핀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이제 꽂아야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전 기술하고 그다음에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그 굉장히 다양한 제품,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이제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홀류 생산 방식이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나아간 단계는 셀 단위 생산 자동화 방식입니다. 셀 단위 자동화 방식은 아직까지는 공장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제 모바일 로봇이 많이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컨베이어 방식하고 차이를 보면은, 컨베이어 방식은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이제 적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식은 그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로봇이 있기 전에 대량 생산이 필요할 때 컨베이어 라인을 두고 사람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반복 작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이걸 바로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굉장히 빠르게 정밀하게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서 사람을 대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방식의 이제 단점은 그 유연하지가 않죠. 그래서 한 가지 제품만 계속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셀 단위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사실 셀 단위 방식은 사람이 작업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 아니면 두세 명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공정을 이제 하나씩 완성을 시키면서 넘어가는, 엔진 조립 공장이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전문성이 요해지고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유연하게 셀 단위 방식으로 바꾸면은 실제 그 사이클 타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효율이 좋게 됩니다. 아까 그 슈나이더에서 발표할 때 그 사이클 타임이 각 공정마다 차이가 생기면은 중간에 병목 형성이 생기고 그럼 그게 전체 공정의 시간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데요. 셀 단위 공정을 하면은 빨리 생산해야 되는 거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또 다른 공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전체 그 공정 효율성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봇으로 자동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입니다. 왜냐면은 이 방식의 특징은 그 사람한테 좋지만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셀끼리 이동을 할 때도 뭐 모바일 로봇이나 이렇게 다른 운송기관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번 정렬을 해야지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렬 기계가 들어가거나 뭐 정렬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자동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셀 단위 방식을 로봇을 사용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전 기술하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셀 단위 방식도 사실 지금 현재 그 여러 자동차 회사를 주축으로 해서 실제 테스트되고 지금 적용이 시작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POC 진행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 실제 배치가 될 예정에 있는 그런 라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자동차 문을 고정하는 사이드 아우터입니다. 그럼 사이드 아우터를 이루는 이제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 용접 지그가 고정되어 있었고 그 용접 지그에 이 각각의 부품들을 로딩하는 로봇이 각 부품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또 로딩해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아니면은 지그에다 올려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럼 지그에 있는 부품을 집어다가 여기 용접 지그에다 올려주는 로봇이 부품 개수만큼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그가 고정이 되면 그 고정된 지그 주위에 또 용접 로봇이 있어서 이제 용접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빽빽하게 공정을 설계를 해야 이러한 그 다양한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공정이 설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빽빽하다는 얘기는 개선하기 어렵다는 거죠. 모델이 바뀌면은 라인을 다 뜯어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공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 단위로 공정을 설계를 하면 중간에 모바일 로봇이 용접 지그를 들고 이동해 다닐 수 있고 용접 로봇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다양한 부품들을 얘는 이제 프로그램만 해놓으면 소화해서 용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별로 용접 로봇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용접만 하는 로봇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제품이 이렇게 셀 단위로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설계를 굉장히 180도 다르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간에 컨베이어 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컨베이어 라인 공장에 보면 컨베이어 라인마다 공간이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셀 단위 방식으로 하고 모바일 로봇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모바일 로봇의 정확도죠. 모바일 로봇이 특히 용접하려면은 뭐 못해도 1mm 이내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뭐 굉장히 대다수의 AGV나 AMR 로봇들이 1mm 이하의 정확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휠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로봇이 이 용접 지그를 이제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용접 로봇이 그 용접 지그의 정확한 위치를 또 이제 3D 비전으로 찾아서 들어가서 용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단위 공정으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확도를 맞추기 위한 그런 그 3D 비전 기술이 되고 지금 현재 그 성공적으로 저희가 POC를 마치고 지금 이제 다음 공장 이제 지을 때 반영되도록 지금 계획에는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셀 단위 공정까지도 이제 자동화가 가능하면은 진짜 우리가 처음에 바랬던 그런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3D 로봇 비전 기술하고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설명은 많이 드리진 않을 건데요. 어떠한 기술들이 핵심이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3D 비전이라고 하면 실제 환경을 이렇게 3D 공간상에 있는 점구름,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로 우리가 찍어서 바로 인식하게 하는 게 이제 3D 카메라고요.
그다음에 3D 카메라는 이제 데이터까지만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열심히 뭐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만들거나 해서 로봇이 필요한 좌표 정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로봇은 결국 좌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좌표를 생성하는 그런 3D 비전 데이터를 처리하는 3D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D 카메라를 주로 로봇에 설치하거나 로봇 밖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찾은 물체의 좌표는 카메라 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근데 실제 로봇은 로봇 베이스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찾은 좌표를 로봇 베이스 기준의 좌표로 이제 아주 정확하게 오차가 뭐 0.5mm 이내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기능, 그런 기능들도 이제 다 포함해서 우리가 3D 로봇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전 기술이나 뭐 2D나 3D 비전 기술은 이 앞단까지만 하는 게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는 로봇 엔지니어들한테 맡겨서 우리가 좌표 찾아줬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가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라서 현장에서는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는데, 저는 이제 로봇 비전, 특히 3D 로봇 비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제 기술을 저희가 부르는 이유는 로봇의 정확도까지 고려하고 로봇 좌표와 카메라 좌표까지도 굉장히 쉽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맞출 수 있는 기술까지 포함해서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의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이제 3D 로봇 비전 기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 3D 카메라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시회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카메라가 아마 전시회장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3D 카메라는 날이 가면 갈수록 가격도 떨어지고 성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규모가 그만큼 커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3D 카메라면은 뭐 카메라 가격만 1억 이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1,000만 원대 아주 산업용 로봇 굉장히 좋은 카메라도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고, 또 그만큼 범용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3D 카메라에서 그 3D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식은 주로 이제 스트럭처드 라이트, 구조감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서 액티브 방식으로 이런 패턴 광을 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깊이가 다르면은 이게 곡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터하고 그 옆에서 카메라를 찍으면은 이게 직선이어야 되는데 곡선이 되기 때문에 그 곡선을 계산을 해서 이제 깊이 정보를 읽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D 데이터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3D 카메라에서 나오는 정보는 주로 이렇게 3D 공간상에서 각 포인트, 각 픽셀이 3D 포인트로 매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포인트들의 구름 형태라고 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또는 정구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때 뭐 카메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컬러 정보까지 이제 지원하는 카메라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레이스케일로 나오는 이제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온 정보를 3D 비전 소프트웨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과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로봇이 작업할 수 있는 좌표를 만드는 이 기술을 이제 3D 비전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술들은 기존의 2D 비전 기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릅니다. 데이터부터 다르고 쓰이는 알고리즘들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2D 비전 기술하고 3D 비전 기술은 뭐 2D하고 3D니까 같은 비전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뿌리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2D 비전에서 3D 비전으로 한 번에 옮겨오기는 조금 기술 격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피처를 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D 비전은 뭐 엣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색깔이나 음량이 이제 갑자기 변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데, 3D 데이터는 이렇게 3D 공간상에서 점구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 정보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면 정보를 알아낸다고 하는 거는 각 점들의 집합의 그러한 그 노멀 벡터를 인식을 해서 그 노멀 벡터들의 유사성이나 꺾이는 정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면 정보를 바로 추출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 면이 뭐 곡선인지 아니면 평면인지 이런 그 3D 지오메트리 정보를 피처로 바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로봇하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술인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3D 비전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봇이 작업하게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이제 피킷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작업물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옆에 잡아야 되고 이런 제품은 위에서 잡아야 되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로봇이 잡는 방식을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로봇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사용자가 쉽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기술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퍼 모델도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그리퍼가 옆에 벽이랑 충돌을 하는지, 그 물체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좌표 계산을 그리퍼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방향까지도 이렇게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품을 잡을 때 옆에서도 잡을 수 있고 앞에서도 잡을 수 있고 잡는 각도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용자가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은 그 안에서 최적의 각도와 그 충돌 없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로봇 좌표와 그다음에 경로를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생성을 해서 로봇은 그 명령을 받아서 바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봇 비전은 이렇게 로봇의 움직임하고 로봇의 좌표까지 생성해서 로봇은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정확도가 맞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 다음에는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영상 중심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 소개는 좀 스킵을 하고요. 네, 실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한국에 적용이 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장, 이것도 이제 저기 인천에 있는 진명 파워텍이라는 회사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기계 가공기에 기계 부품을 넣어서 이제 가공을 하는, 쉬프트 가공을 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 쉬프트들이 이렇게 빈에 거의 바로 당겨져서 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거를 사람이 하나씩 집어서 가공기에 넣어주고 빼거나 아니면은 정렬을 해주면은 로봇이 정렬기에 있는 거를 집어서 가공기에 넣다 빼거나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한 대가 이제 충돌을 피해서 집어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꺼내서 놓을 때도 빈 공간을 잘 찾아서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랜덤 빈 피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때도 그 제품들이 이렇게 빈에 담겨져 있으면은 로봇이 카메라로 찍어서 그 제품을 이제 인식을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충돌을 피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제품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벽하고 로봇 팔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꺾는 각도나 이런 것도 충돌을 피하면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맨 밑바닥까지 꺼내도록 하는 게 이제 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 빈피킹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들을 용접하거나 자동차 부품들을 이제 조립하거나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로딩, 언로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차에 이렇게 부품들이 이제 실어져서 다른 공장에서 넘어오게 되면은 그런 대차에 있는 부품들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건 볼트하고 너트 용접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것도 이 부품을 사람이 하나씩 꺼내서 용접식에 올려놓으면은 로봇이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런 그 팔레트 안에 있는 그 부품을 3D 비전을 이용해서 바로 인식을 해서 꺼내서 그 용접기에 투입해서 걸어놓는 것까지, 그래서 로봇 한 대가 3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샌딩인데요. 이게 픽앤플레이스나 빈피킹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물체의, 그러니까 작업물의 좌표를 여기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작업물을 기준으로 로봇이 표면 처리를 하거나 샌딩을 하거나 페인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작업물 위에서 이렇게 샌딩하고 하는 건 주로 로봇 사람들이 티칭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티칭으로 한 그 경로를 작업물이 위치가 바뀌면은
뭐 당연히 티칭을 다시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작업물 같은 경우는 그 지게차 뒤에 있는 카운터웨이트인데 무게가 한 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팔레트 위에 한번 빵 올라가면은 이걸 정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두산 지게차인데요. 두산 지게차에서 이 샌딩 작업을 계속 사람이 하다가 이제 3D 비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로봇으로 자동화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쪽에서는 주로 이제 박스나 백스가 이제 팔레트 위에 올라가 있으면 팔레타이제이션은 그 로봇이 프로그램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높이만 잘 이용을 해서, 근데 디팔레타이징은 사실 제품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은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냉동 창고에 있다가 바로 나오는 그런 박스인데, 그럼 여기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백큐으로 위에서 대충 찝으면은 이제 박스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리퍼 형태로 해서 옆에서 이렇게 집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차여 있으면 그리퍼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비전으로 각 박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는지까지 다 찾아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리퍼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박스를 한쪽 방향으로 이제 집어서 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틈별로 또 하나씩 집어서 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런 3D 비전을 사용하지 않고 뭐 단순히 2D 비전만 한다거나 뭐 박스의 높이만 측정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런 박스들은 백큐으로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3D 비전을 사용하면 로봇을 훨씬 더 스마트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 우체국에서 같이 했던 과제인데요. 요즘에 물류 쪽에서 그 택배 상하차 작업이 굉장히 고된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아직까지 택배 상하차에 정확히 적용되어 있는 사례는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린 스트레치도 이제 POC 단계고, 그거 말고는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택배 상하차 작업할 때 하차하고 상차하고 하는 것도 이제 랜덤 박스 하차 상차 하는 작업을 이제 POC로 두산 로보틱스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제 적용되기에는 어렵고 이제 가능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기술 개발을 좀 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건 스킵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최대한 그 3D 비전이 현장에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매년 이제 저희도 매년 매출 한 30% 이상씩 성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현장 레퍼런스도 많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3D 비전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공장이나 뭐 자동화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은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